그런데 도시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산업이 발전하니까 산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어떤 수요도 같이 늘어나냐면 오락적 수요도 늘어났어요. 술 먹고 노는 문화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나 지금이나 술 먹고 노는 데는 여성들이 꼭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남성들 시각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의 30년대에는 기녀들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기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기녀들이 그냥 보통 기녀들이 아니라 아주 고급 요정에서 고급 기녀들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이런 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쭉 클래스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제일 밑바닥은 길거리에서 서가지고 지나가는 남자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하룻밤 보내고 돈 버는 이런 기녀들까지. 그래서 상하이 기녀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책만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또 30년대 기녀들이 어땠다라고. 그런데 바로 이 10년은 그 기녀에 관한 이야기.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키워야 되는 엄마예요. 근데 아빠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막막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이제 몸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밤이 되면 이게 이제 치파오거든요. 저 치파오가 원래는 여러분 만주족들이 있던 곳입니다. 저 만주족들이 있던 옷, 옛날에 혹시 중국 옛날 전통 드라마,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게 펄렁펄렁하면 통 큰 치파오가 있는데 그게 다 치파오거든요. 근데 그게 20년대, 30년대, 40년대 가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30년대 말쯤 되면 완전히 몸매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자분들을 이렇게 쫙 타이트하게 입고요. 이 허벅지를 여기까지 찢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매혹적인 그런 중국의 옷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쫙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는데요. 저런 치파오를 입고 나가서 이제 길거리에서 딱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지나가던 남자들이 이렇게 보고 선택을 하면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들의 엄마였다가 밤에는 창녀로 전락하는 이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늘 나쁜 놈들이 하나 있죠. 네? 중간에 이 나쁜 놈들이 꼭 끼어듭니다. 그래서 덩치만한 그 못된 놈이 이 여자가 벌어온 돈을 맨날 갈취합니다. 자기는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맨날 뺏기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돈을 숨겨요. 숨기면 이제 그 숨기는 것까지 찾아내가지고 이제 아주 그 거머리처럼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이 남자를 죽입니다. 죽이고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이제 다 퍼지고 동네에 아이는 이제 커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는 다 소문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또 결국은 이제 여자가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여성의 운명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 100년 중에 지금 이제 110 몇 년이 됐죠. 110 몇 년 중에 가장 잘된 영화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다릅니다만 이 영화를 꼽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1934년도에 나온 우용강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신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옛날에 저희 그 동양예술극장도 있지만 잠실의 그 롯데 월드타워에 가시면 중국 영화 전용관이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저희가 중국 영화를 계속 틀어드리고 있는데 그 동양예술극장도 많이 가시고 또 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가시면은 그 매달 이제 그 주제가 요새 바뀌고 요즘에는 4월이라서 장구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신녀를 한번 그 틀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잠실 롯데시네마에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그 중국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겠죠. 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건 이제 대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큰 길이라는 영화죠. 중국이 왜 이렇게 일본한테 못살게 굼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왜 이런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는가. 우리가 미리 근대화가 안 됐다. 일본보다 근대화가 훨씬 늦었다. 그래서 근대화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도시 인프라를 닦는 거다. 그래서 길을 내야 된다.
그래서 길을 내는 일에 이제 투입되는 젊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또 대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김형이라고 하는 영화 역할을 맡은 사람이 김염입니다. 저 글자가 불꽃 염자인데요. 이 김염이 누구냐면 바로 이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김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조선 출신의 배우입니다. 김마리아 씨 집안에 그 독립운동을 하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의사였는데요. 2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만주로 건너가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본인은 영화의 뜻을 두고 아버지가 바로 그 일본인들이 독살해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영화의 뜻을 두고 이 사람이 김염입니다. 굉장히 건장하게 잘생겼죠. 굉장히 잘생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중국 영화 중에 그 남자들이 저렇게 우통을 벗고 나오는 영화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고 나중에 장혜모 감독이 만든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지하장터 감독이 만든 영화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길을 닦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는 영화인데 바로 이 김염이 2살 때 건너가서 상하이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로 성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국분하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뭐 그러고 살았는데요. 얼만큼 유명했냐 하면 1930년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이는 영화의 도시였거든요. 수많은 영화 잡지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뭐 전부 영화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많은 영화 잡지들에서 이제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영화 배우, 남자 영화 배우, 여자 영화 배우를 투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김염이 1등으로 꼽혀요. 그래서 영화 잡지들에서 이 김염을 영화 황제다 이런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 황제로서의 삶을 살다가 간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중국이 공산 사회주의가 되고 나서 또 뭐 조선인 학교 교장 같은 것들도 하고 사회 활동들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위가 이제 아팠는데 의사가 이 위 수술을 하면서 실수를 해가지고 말년에 이제 위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말년에는 거의 몇 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다가 70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7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를 중국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잊혀져 있었어요. 묻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뭐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 이제 KBS 같은 데서도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뭐 책도 나오고 많이 그러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로라고 하는 영화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1945년도가 되면 중일 전쟁이 끝나고 국공 내전이 시작된 다음에 1949년도가 되면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베이징 천안문에서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당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대만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고 대만에서 새로운 그 정부를 꾸리게 되죠. 그리고 홍콩은 원래 있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 영화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한 줄기였어요. 그런데 1949년부터는 이제 중국 영화 그러면 대륙 영화, 홍콩 영화, 대만 영화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특히 37년도에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상하이에 있던 많은 영화인들이 여기 전쟁이 나니까 여기가 더 이상 영화를 찍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 네, 홍콩만 그 당시에 홍콩은 영국 땅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웠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보다는. 그래서 그때 많은 상하이의 영화인들이 홍콩으로 내려온 것이 홍콩 영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홍콩도 그 전에 전혀 영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쇼브로더스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든 영화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년대 이후에는 이제 대륙 영화는 대륙 영화대로, 홍콩 영화는 홍콩 영화대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홍콩과 대만은 그래도 많이 그 왕래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대만으로 가서 찍기도 하고 대만 사람들이 홍콩 가서
찍기도 하는 이런 자유로운 왕래는 있었습니다만 크게는 대륙 영화, 홍콩 영화, 대만 영화 이렇게 분화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50년대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 영화는 상하이 영화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영화는 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홍콩 입장에서 영화가 놀이가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홍콩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중국인인가? 근데 영국 땅이네 여기가. 그래서 내가 영국인인가? 그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완전한 중국인가? 영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런 문화적인 어떤 보면 이종 교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자신들의 정체성. 그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은 기본적으로 어떤 오락적이고 소비적인 도시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는 것도 대부분 다 영화를 오락으로 간주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협 영화, 코미디 영화, 강시 영화, 누아르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게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이 소리가 좀 안 나서 그런데요. 호금전 감독이라고 혹시 아세요? 어르신들 70년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호금전 감독이라고 협녀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호금전은 영화를 이제 굉장히 예술적으로 찍었고요. 호금전의 뒤를 이어서 나온 사람이 장철 감독입니다. 홍콩 영화 중 70년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외파리 시리즈, 외파리 시리즈, 뭐 돌아온 외파리 이런 걸로 빅히트를 쳤던 감독이 있습니다. 공부만 하셔가지고 70년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70년대 이거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저 어렸을 때도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외팔이 흉내낸다고 이거 팔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70년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막 그러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암동 그 부근에 살았는데 거기 종암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생애 최초 본 영화가 종암극장에서 지금 종암동에서 건너편인데요. 종암극장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희 사촌 누나가 그냥 데려고 가서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게 아마 외파리 시리즈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무협 영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빅히트를 쳤던 영화가 장철의 시리즈였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이제 홍콩에서 계속 만들어졌고요. 그러다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무협만 찍은 거예요. 홍콩 영화는 무협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루해지니까 새롭게 나온 영화가 이제 누아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우상 감독이 만든 영혼 본색인데요. 누아르 영화는 원래 누아르, N-O-I-R은 프랑스어로 검다는 뜻이거든요. 검은 영화라는 뜻인데 왜 검다고 했냐면 원래 1940년대, 50년대 미국에서 갱스터 영화들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갱 영화이기 때문에 화면이 어두워요. 뒷골목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어둡다, 화면이 어둡다 그래서 누아르 영화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협 영화가 판을 치는 홍콩 영화에 접목시킨 사람이 오우산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최초의 홍콩 누아르가 바로 이 영웅 본색입니다. 주윤발과 장국영, 지금 그 잠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윤발과 장국영이 형제로 나온, 한 명은 마약 밀매상이고 한 명은 경찰로, 동생은 경찰로 나오는. 장국영이 뭐 엄청나게 꽃다운 나이였죠. 그죠?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납니다만 몽중인이라는 그 OST가 아주 유행했던. 그리고 저 영화 때문에 지금은 한류 스타들이 우리가 중국에 가고 뭐 대만에 가고 홍콩에 가서 잘 나가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광고 스타가 바로 주윤발이죠. 사랑해요 밀키스. 네, 기억나시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주윤발이고 그 이후에 이제 장국영이 뭐 투유 이런 초콜릿 광고하고 왕조연이 안바사가 광고하고 이랬던 게 이제 8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아주 그 명작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홍콩 영화는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요. 대륙 영화는 이제 사회주의가 됐기 때문에 영화가 오락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래서 영화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 그래서 리얼리즘, 현실주의, 혁명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륙에서는 이제 그 1966년부터 76년까지 특히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이 암울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대혁명 당시에는 영화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해요. 그 당시에 이제 마오쩌둥의 부인이었던 짱칭, 강청이라고 하는 분이 이 원래 1930년대에 상하이에서 활약하던 영화배우였어요. 마오쩌둥의 부인, 세 번째 부인인데 영화배우였는데 안타깝게도 30년대 상하이에서 잘 못 나가는 영화배우였어요. 영화 황제가 있었으면 영화 황후가 있었겠죠. 영화 황후의 자리는 아예 뭐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잘 못 나가는 여배우였어요. 그러나 이제 인물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